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6일 새벽 2시입니다. 요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0%포인트 정도로 뒤처져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뉴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백악관에서는 이스라엘, 바레인, UAE 이 세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한 역사적 행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랍 국가 중에서 이제 이집트, UAE, 바레인이 이스라엘을 인정한 거죠. 요르단도 인정을 했으니까 네 나라가 인정을 한 건데, 이것은 유대인표를 얻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유대인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많은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유대인표라고 하면 한 700만이 되고, 유대인들은 또 언론, 변호사, 정치, 문화, 예술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대체에 실패해가지고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은 백인들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 지역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바이든이 지금 앞서고 있는 곳이 많기는 하지만 다 그게 근소한 차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라고 봐야 됩니다. 바이든은 조금 더 소극적입니다. 이분이. 이 트럼프는 좌총우돌인데 바이든은 너무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압승이 예상되었는데 그 전망이 상당히 경합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든은 상당히 좀 사람이 부드럽고 정직한 온화한 이미지는 주지만은 이 트럼프처럼 열심히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슈를 만들고, 이건 이 트럼프는 논쟁을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싸우려고 합니다. 싸움닭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면서도 그런 일종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도전자처럼 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은 챔피언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로서는 좀 답답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격분 또는 경로라고 번역하는 Raise란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꼭 제가 전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이 노트를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코로나 사태는 중국의 음모다. 중국 음모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그게 언제냐면 지난 5월 22일 밥 우드워드 기자는 수시로 17번 이상 녹음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백악관에 가기도 하고,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우드워드가 전화를 걸기도 하고,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자는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부국장인데, 워터게이트 사건 때 본스타인 기자와 함께, 당시에는 경찰 출입 기자인데 끈질기게 추적해가지고 닉슨을 낙마시켰고, 그 이후로는 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밥 우드워드 기자가 자신에게 비판적이지만은 이런 기자를 통해서 뭘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설득할 자신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인터뷰를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22일 한참 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밤 9시 18분인데 통화를 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우드워드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트럼프는 나는 중국에 대하여 이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이유는 중국으로 역학조사반을 보내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거절했다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건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그들은 그런 짓을 했든지 무능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그 짓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를 은폐를 했다는 겁니다. 은폐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고의로 이것을 세계로 확산시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우드워드 기자가 놀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트럼프가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더니 이렇게 달라진 것은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고 있는 듯 했다.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코로나를 억제하려다가 실패하였거나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고의로 막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참 나쁜 짓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음모론은 시진핑이 나중에는 이 코로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게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때 한참 미국이 중국을 무역 문제로 공격을 할 때니까 코로나로 응수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을 트럼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드워드 기자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를 고의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드워드 기자는 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리언이 이 자신의 참모들을 불러놓고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참모들에게 중국이 코로나 발생에 대해서 은폐했다고 자신은 믿는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감추었다는 것이 그 이유랍니다. 한 연구소가 유전자 정보를 공개했다가 곧 삭제하고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참모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브리언 안보보좌관의 이야기를 우드워드 씨가 입수 취재를 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내 여행은 금지시키면서 중국인들이 외국으로 여행하는 것은 막지 않았다. 그리하여 유럽과 미국을 감염시켰다. 그들은 코로나를 일종의 생물학 무기로 쓰기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그들은 지정학적 목적으로 코로나를 이용하여 미국과 자유세계를 압도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미국을 세계의 지도적 강국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합리적인 가정이다. 중국은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는 늑대식 외교를 통하여 약하게 보이는 나라들을 협박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과시하려고 한다. 코로나 사태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식 제도, 즉 자본주의와 중상주의와 공산주의를 하이브리드한 것을 채택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성공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것을 보고 자유민주주의로는 안 된다. 중국식으로 통제가 가능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결합시킨 이 제도가 최고다. 이 제도를 채택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브라이언 안보 특보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위기를 이용하여 미국을 대체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다. 아주 좀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트럼프가 이런 시각으로 중국을 본다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 오브리언 안보특보는
중국이 지난 5월 현재로 사망자가 4,000명에서 15,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코로나 막는다고 경제를 너무 이렇게 제약하다가는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인데 경제적 우위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봉쇄하면 경제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장 레드필드도 트럼프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이 코로나 사태가 한참일 때 국제 항공 노선을 폐쇄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확산에 결정적이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은 우한을 봉쇄하여 약 1,000만 명을 완전히 가둬버렸는데, 그리하여 우한에서 상해나 북경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한에서 런던 등 세계로 나가는 국제 항공망은 그냥 막지 않았다. 그래서 감염된 우한 사람들이 세계 도처로 나가서 유럽을 초토화하고 결국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도 이렇게 되었다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브라이언 안보특보와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미중 대결에서 중국은 미국은 시진핑의 중국을 완전히 과거의 소련처럼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지금 낙선 위기로 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중국을 손보아야 되겠다. 선거 전에 손보든지 아니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재선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앙심을 지금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도 그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통제를 하면서 그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막지 않았다. 세계에서 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고 연간 1억 5천만 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이 3천억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사람이 코로나 균을 가지고 그 중요한 시기에 세계 도처로 갔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순으로 확산이 되고 그 일부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확산이 되었다. 이걸 고의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챔피언인 미국을 밀어내려고 했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은 잘못하면 전쟁 납니다.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을 연구한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은 기존 패권 국가가 있을 때 도전하는 국가가 등장하면은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인데, 이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난 500년 동안의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해봤더니 그런 경우가 16차례 있었는데 12번은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이 패권 국가 영국에 도전하기 위해서 독일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게 계기가 돼 가지고 일어난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나 미소의 패권 경쟁에서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함으로써 끝났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전면적 경쟁 구도가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더 악화됐을 때 한국의 설 자리는 어디냐? 한국이 과연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고 정치 군사는 미국과 협력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쉽게 우리 몸을 갈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하루는 교회 가고 다음 날에는
불교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 선택은 한미일 동맹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죠. 한미일 동맹만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줍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